자, 우리가 지금 들어갈 내용이 뭘 들어갈 거냐면 몰과 화학식량이라는 걸 들어갈 거야. 몰과 화학식량. 몰과 화학식량이라는 걸 들어갈 건데, 자, 얘를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한 가지 좀 얘기 좀 하고 들어갈 게 있어. 뭐냐면 화학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가려고 그래. 자, 우리는 그냥 흔히 화학식이라는 걸 그냥 대충은 알고 있는데 조금 제대로 한번 얘기를 하고 가보자고. 우리가 물을 한국에서는 뭐라고 하니? 물이라고 하고, 그죠? 영어권에 가면 물을 워터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치? 똑같이 같은 물질이지만 부르는 언어가 다른 것처럼 같은 물질이지만 얘를 화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다 달라. 그래서 물을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H2O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자, 화학식이라는 거의 종류가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첫 번째 구조식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시성식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 분자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험식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화학식의 종류는 총 몇 가지? 4가지 정도의 화학식이 있다. 일단은.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뭐는 뭐다 얘기를 하면서 가기에는 조금 거시기 하니까 그냥 바로 예시로 들어볼게. 누구를 가지고 예시를 들 거냐면 아세트산이라고 불리우는 물질. 자, 아세트산 많이 들어봤지? 우리는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하지? 이 새끼 보고? 식초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죠? 식초를 희석해서 만든 게 누구야? 아세트산이야. 따라서 이 새끼를 갖다가 우리가 화학적으로 표현을 해볼 건데 첫 번째, 구조식. 자, 그럼 구조라는 게 뭐지? 영어로 표현하면 structure. 이게 구조지, 그치? 발음 죽이지. 자, 구조가 structure야. 뼈다구를 살려서 그림을 그려주는 거야. 실제 이 새끼는 3D 구조야. 입체 모양의 구조인데 이 뼈다구를 살려서 2D에다가 표현을 해주는 걸 구조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울 필요는 없고 생긴 걸 보고 얘가 얘이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 새끼의 구조식은 어찌 생겨 먹었냐면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자, 아세트산이라는 애 구조식은 이렇게 생겼어. 자, 근데 대충 봐도 맨날 이걸 그리려고 생각을 하면 짜증나잖아. 맨날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따라서 이렇게 생겨먹은 게 아세트산이라는 놈인데 얘를 최대한 살려서 써주는 걸 시성식이라고 한다. 무슨 말이냐면 탄소 주변에 수소가 몇 개 있어? 3개가 있잖아. 따라서 CH3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니? 탄소가 나오고 그리고 산소가 나오고 그리고 또 산소가 나오고 수소가 나왔죠. 왜 O2H라고 안 썼어? 얘랑 서로 다른 곳에 있으니까 OOH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야. 너희들은 흔히 아세트산을 요 식으로 외우고 있죠. CH3COH. 이게 누구라고 알고 있어? 아세트산이라고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거야. 자, 그러면 분자식이라는 건 뭐냐? 여기에 보면 탄소가 2개가 있고 수소가 4개가 있고 산소가 2개가 있는데 이걸 벌려놨잖아. 왜? 구조를 살려주느라고. 여기저기 흐트려 놨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끼리끼리 모아서 써주는 거야. 끼리끼리 모아서 써주면 탄소가 몇 개지? 2개. 따라서 C2. 그 다음에 수소가 몇 개야? 4개 있죠? 따라서 수소가 4개. H4. 그 다음에 산소가 몇 개? 2개. 따라서 O2. 이걸 누구의? 아세트산의 분자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분자식은 끼리끼리 모아서 하나 써주는 게 분자식이야. 자, 그럼 실험식이라는 건 뭐냐? 얘를 가장 간단한 정수의 비율로 떨궈버리는 거. 그게 무슨 식? 실험식. 따라서 탄소, 수소, 산소가 몇 대 몇으로 돼 있는 거야? 1대 2대 1로 돼 있는 거지. 따라서 CH2O. 이게 이 아이의 무슨 식이겠다? 실험식이겠다라는 걸 우리는 캐치할 수가 있겠죠. 됐어? 따라서 어떤 물질을 우리가 화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원래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구나. 근데 이 4가지를 다 알아두면 좋겠지만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건 밑에 2개는 꼭 알아두세요. 자, 분자식은 실제 개수입니다. 걔가 탄소를 몇 개 가지고 있는지, 수소를 몇 개 가지고 있는지, 산소를 몇 개 가지고 있는지 실제 가지고 있는 수량을 뭐한 거?
표현한 게 무슨 식이다? 분자식이다. 라면 실험식이라는 건 뭐냐면 그들의 비율만 표현한 게 무슨 식이 되는 거야? 실험식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따라서 다른 애들은 몰라도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자. 분자식과 무슨 식의 차이? 실험식의 차이. 분자식은 실제 수량, 실험식은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던져버린 거.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자? 실험식이라고 얘기를 하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장을 해서 가야 되는 게 뭐를 들어갈 거냐면 원자량이라는 걸 들어갈 거야. 원자량. 자, 원자량이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대질량이라고 표현을 하거든. 근데 이 원자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미리 베이스를 하나만 깔고 들어갈게. 뭐냐면 아직 안 배웠지만 국제표준학회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표준을 정하는 데죠. 선생님의 몸무게가 63kg야. 응? 그럼 얘 앞에 있는 애 한 80kg 돼 보이죠. 쟤는 한 90kg 돼 보이고, 쟤는 한 120kg 돼 보이고. 이게 대충 보면 우리가 이제 질량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 넌 나보다 돼지야, 넌 나보다 말랐구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 내가 63kg인 걸 누가 정했어? 아무도 정해준 사람이 없잖아. 뭐가 있는 거야? 원래는 그람 원기라고 그래서 1g짜리 추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 그 추를 갖다가 어딘가에다가 박아둔 다음에 야, 이게 1g이야. 그러니까 이거보다 10배 무거운 건 10g인 거고 이거보다 100배 무거운 건 100g이야 라고 정해놓은 게 있었어. 그래서 그람 원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 추를 갖다 놓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 그 새끼가 좀 불안정해지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정확한 이유는 몰라도 되고요. 어쨌든 미세한 질량의 변화가 생긴 거야, 그게. 그럼 기준이 바뀐 거잖아. 그럼 전체적으로 다 변화가 일어나야 되니까 이 학회에서 야, 승질나, 버려. 이제 그거 안 쓸 거야. 하면서 질량의 표준을 바꿔버렸습니다. 질량의 표준을 아예 바꿔버렸어. 그러면 다른 모든 단위들도 뭐 하게 되겠어요?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었겠지.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단위의 기준이 싹 다 바뀌었어. 근데 그 타이밍이 언제냐면 너희들 교과서가 출판되기 직전. 그러니까 모든 초고, 원고가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이제 교과서를 너희들에게 배포를 해야 되는데 너희들 선배들이 되는 거지. 이 교육과정 개편된 건 알고 계시죠? 너희들의 선배들의 교과서가 나올 때쯤 표준이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서 교과서에는 옛날 표준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어떤 바뀌었어? 이 표준 자체가 뭐였어? 바뀌었죠. 그래서 이 동네 문제는 수능에 내기는 되게 힘들어졌어. 왜냐하면 교과서 내용과 실제 내용이 같아져서 달라져서 의도치 않게 달라져 버린 거지.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수능에서 내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내신에서는 낼 수 있다. 그래서 자, 여기를 수업할 때 1차적으로 원래 기준으로 수업을 할 거야. 몰라서, 지금 바뀐 기준을 몰라서 내가 그냥 수업하는 게 아니야. 원래 기준으로 수업을 할 거고요. 마지막에 하지만 이게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단다 정도의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 정도 흐름으로 잡고 넘어갑시다. 일단은 두 가지 기준을 다 알아야 돼. 자,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이딴 소리 여지껏 짓거렸냐면 원자라는 새끼들의 실제 질량은 무거운 거야, 가벼운 거야? 매우 가볍지. 겁나게 가볍지. 그럼 얘네들의 실제 질량을 얘기하려면 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승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럼 우리가 질량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선 숫자 자체가 많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좀 이쁜 숫자를 원한 거지. 그래서 기준을 잡은 거야. 기준을 잡은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1위에 뽑힌 거야. 내 말이면 다 통해, 오늘부터. 그래서 그 기념으로다가 자, 전 세계인들은 들으세요. 오늘부터 질량의 기준은 나예요. 나의 질량이 오늘부터 얼마야? 1이란다. 내가 1이야, 질량이 오늘부터. 그리고 내 키가 오늘부터 얼마인 거야? 1인 거야. 단위를 바꿔버린 거지. 그럼 네 키는 얼마가 되는 거야? 0.5가 되겠지. 너의 몸무게는 얼마가 되겠어요? 얼마로 해줄까? 원하는 걸 말해봐. 해줄게, 그대로. 8? 자, 기준이 바뀌면
이게 싹 다 바뀌어버린다고. 실제 질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럼 내가 지금 얘기한 건 뭘 얘기한 거냐면 나로부터의 비율을 따지고 있는 거잖아. 내 키가 1이라면 이 아이의 키는 0.5야. 뭐야? 나보다 얘는 반토막만 하다는 뜻이 되겠지. 그치? 너 키 얼만데? 모르겠어? 그럼 0.5니까 내 키가 176이니까 반 나누면 그게 네 키야. 자, 그러면 이걸 실제 질량이라고 착각하는 애들이 있어서 하는 거야. 실제 질량이 아니라 상대 질량이야. 어떤 놈을 기준으로 잡았냐면 탄소 원자를 기준으로 잡아요. 자, 탄소가 몇 번이지? 6번이고요. 자, 탄소 중에서도 질량수가 얼마인 탄소? 12짜리 탄소. 이 새끼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원자량을 얼마라고 한 거야? 12라고 한 거야. 탄소의 원자량을 얼마라고 한 거야? 12라고 정한 거야. 기준으로 정한 거야. 그럼 얘보다 2배 무거운 애는 원자량이 얼마라고 하면 될까? 24라고 하면 되는 거고, 얘보다 반 나가는 애는 원자량이 얼마라고 하면 되는 거야? 6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겠지. 매우 간단한 거야. 이유도 없는 거야. 공식도 없는 거야. 그냥 단순히 비교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새끼들은 단위가 없어요. 자, 원자량에 단위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탄소의 원자량이 얼마니? 그럼 12g이요. 이러면 안 돼.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나와 있는데 은근슬쩍 들어가요. 산소의 원자량은 16g이다. 숫자는 맞아. 근데 g이 붙었기 때문에 틀린 게 돼버려.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란 얘기야. 절대로 원자량에는 단위가 붙는다, 붙지 않는다? 붙지 않습니다. 됐죠? 자, 해서 요게 상대 질량의 개념이다.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원자들의 질량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닥치고 외우시면 돼. 자, 지금부터 내가 대표적인 원자량들을 써줄 건데 그 아이들의 원자량은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외우는 거야. 이유도 없어. 다만 about로다가 about 번호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대략 나온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2를 곱하면 대략 나온다라는 건 주워 들은 적은 있을 거야. 대략적으로 그렇다고요. 하지만 정확한 값은 아닌 거니까 100% 맹신하면 안 되겠지. 자, 그래서 외워야 될 놈들을 한번 써볼게요. BCNO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칼륨, 칼슘. 요 정도만 외워두자. 요 정도 애들의 원자량은 알아두자. 첫 번째, 수소의 원자량은 1입니다. 헬륨의 원자량은 4고요. 탄소의 원자량은 12, 질소의 원자량은 14, 산소의 원자량은 16, 플루오린의 원자량은 19, 나트륨의 원자량은 23, 마그네슘의 원자량은 24, 알루미늄의 원자량은 27, 그 다음에 황해의 원자량은 32, 그리고 염소의 원자량은 얼마냐면 35.5, 이 새끼가 39, 그리고 칼슘이가 얼마가 나오냐면 40이 나와요. 자, 방금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원자량이 붙는 데는 이유가 붙을 건덕지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상대적으로 비교한 거야.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하니 얘네들의 원자량이 이렇다라는 거지. 그럼 원자량의 비율은 실제 질량의 비율과 어떨까? 같겠지.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자, 탄소의 원자량이 10이야. 수소의 원자량이 얼마야? 1이야. 그럼 수소의 실제 질량과 탄소의 실제 질량은 몇 배 차이 나는 거야? 12배 차이가 난다는 소리겠지. 그걸 비교한 걸 우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원자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참고적으로 수소는 몇 번? 1번. 헬륨은 몇 번? 2번. 탄소는 몇 번? 6번. 7번. 산소는 8번. 플루오린이 9번, 나트륨이 11번, 마그네슘이 12번, 알루미늄이 13번, 얘가 16번, 그 다음에 염소가 17번, 칼륨이 19번, 칼슘이 20번. 대충 숫자 보면 아시겠지만 번호에다가 about 얼마 곱하면 돼? 2 정도 곱해주면 원자량과 흡사한 값을 가지고 있는 건 보일 거야. 같은 애들도 꽤 있고요. 됐어?
따라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한다? 원자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질량은 너무 가볍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실제 질량을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가 되는 거지. 자, 해서 이 원자량이라는 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가보자. 뭐를 나갈 거야 이제? 분자량이라는 걸 나갈 거야. 분자량. 뭐야? 왜 말을 안 들어? 자, 원자량까지 얘기했으면 이제 분자량은 쉬워요. 자, 분자량이라는 건 단순의 원자량을 합치면 뭐가 될까? 분자량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보자. 니들한테 제일 만만한 놈이 누구지? 물. H2O라는 애가 있어. 그럼 얘는 수소 2개, 산소 하나로 이루어진 거지? 수소의 원자량이 얼마야? 보면서 대답해도 돼. 수소의 원자량이 얼마야? 1. 산소의 원자량이 얼마야? 16. 따라서 1짜리가 2개, 16짜리가 몇 개? 1개. 따라서 이 새끼의 분자량은 얼마가 되는 거야? C8이가 되는 거죠. 그지? 일부러 C8 하려고 이거 한 게 아니야.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럼 N2. 얘는 질소잖아. 그럼 14짜리가 2개잖아. 그럼 이 새끼 분자량은 얼마야? 2C8이죠. 그지? 2C8.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일산화탄소. 그럼 얘는 분자량이 어떻게 될까? 12짜리 하나에 16짜리 하나지? 이 새끼도 2C8이네. 나 욕한 적 없다. 그죠? 따라서 18, 28, 28 나오죠? 그러면 CO2는 분자량이 어떻게 될까? 탄소 하나, 산소 2개지? 따라서 12짜리 하나, 16짜리가 몇 개? 2개. 따라서 32에 12를 더해주니 얼마나? 44가 나오죠. 됐지? 자, 혹은 N2O. 이런 애가 있어. 자, 따져봐. 14짜리가 몇 개? 2개. 그럼 얼마야? 28. 그죠? 16짜리가 하나. 28에다가 16 더하면 얼마 나오니? 44 나오죠? 너도 44구나. 그러면 C3H8. 얘는 어떻게 따져? 얘는 프로페인 가스라고 합니다. 프로판 가스. 자, 12짜리가 몇 개? 3개. 그러면 얼마지? 36. 그리고 얼마를 더해주면 돼? 1짜리 8개. 8 더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얘도 분자량이 얼마일까? 44겠네. 대략 느꼈겠지만 다 외우고 있는 숫자야 나는. 애지간한 분자량들은 외우는 게 나중엔 편하기는 해. 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지금 내가 쓰는 애들은 되게 자주 나오는 애들이야. 자, 그러면 한번 또 몇 개 가보자. C6H12의 O6. 얘 이름이 뭐지? 포도당. 그지? 그럼 12짜리가 몇 개? 6개. 12 곱하기 6은 72. 1짜리가 몇 개? 12개. 그러니까 12. 그 다음에 16짜리가 몇 개? 6개. 그럼 16 곱하기 6이니까 96. 싹 더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80이 나와요. 암산한 거야. 믿기지 않겠지만 이 정도 암산쯤이야. 그냥 눈 감고도 하지. 자, 어쨌든 요게 180이 나왔어. 근데 우리 아까 뭐 배웠었어? 실험식 배웠었지. 아까 뭐 배웠었어? 실험식 배웠었잖아. 잘 봐. 실험식으로 바꿔볼게. 이 새끼 실험식이 뭐야? 1대 2대 1이잖아. 그러니까 얘 실험식은 뭐지? CH2O지? 맞아? 얘 실험식이 뭐야? CH2O잖아. 그럼 실험식량 한번 구해볼까? 얼마일까? 12에 2에 16. 그럼 14에 16이니까 얼마 나오지? 30 나오지. 맞아? 그럼 얘는 포도당의 무슨 식? 분자식. 얘는 포도당의 무슨 식? 실험식이야. 그럼 이건 무슨 양이라고 할까? 분자량. 이걸 무슨 양이라고 할까? 실험식량이라고 합니다. 합쳐서 화학식량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걸 무슨 양? 분자량. 이걸 무슨 양? 실험식량. 그러면 실험식량과 분자량을 합쳐서 우리는 그냥 화학식량이라고 불러주면 돼. 그냥 애매하면 화학식량인 거야. 됐어? 근데 이들의 관계를 한번 살펴봐봐.
실험식량과 분자량, 실험식과 분자식 배율이 어때? 같죠. 배율이 어때? 같죠. 따라서 실험식이 6배 차이니까 이렇게 둘 다 몇 배 되는 거야? 6배가 되는 거야. 그러면 뭐를 알면? 실험식과 분자식을 알면 실험식과 분자량을 알면 분자식을 구할 수 있어. 무슨 말이냐? 실험식이 CH2O래. 근데 분자량이 어떤 놈이 있는데 그 새끼의 분자량이 얼마냐면 60이래요. 실험식은 CH2O래. 실험식이 뭐래? CH2O래. 근데 이 아이의 분자량은 60이래. 그럼 실험식량보다 분자량이 몇 배 크니? 2배 크지? 그럼 이 아이의 분자식은 뭘까? 이거보다 2배 크면 되니까 C2H4의 O2. 저기 봐봐. 아까 우리 아세트산 얘기할 때 똑같죠? 따라서 실험식이 같은 물질들은 많아. 그러니까 실험식만 딱 준다면 야 CH2를 실험식으로 갖는 애가 누구니? 하면 한두 개가 아니야. 여러 가지가 동시에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 정도는 알아두자. 실험식과 분자식의 관계는 무슨 배 관계? 정수배 관계. 같은 배율 관계를 갖는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문제 내에서 급작스럽게 나왔을 때 니들이 좀 당황할까 봐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원자 한 개의 질량을 비교한 걸 우린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야. 원자 하나의 질량을 비교한 거. 그럼 분자 하나의 질량을 비교한 걸 뭐라고 얘기를 한다? 분자량이라고 한다. 이런 걸 화학식량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됐어? 자, 그러면 25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2번 문제하고 몇 번 문제가 보이니? 3번 문제가 보이죠? 자, 그거를 한번 빠르게 풀어봅니다. 2번하고 3번을. 자, 3번 문제를 보면 여기 뭐가 나와 있니? 이 문제가 먼저가 아닌데? 저 문제가 먼저인데? 빠밤 2번 요거부터 봐야지. 자, 지금 이 문제를 보면 A2B4라는 애가 나와 있고 A3B8이라는 애가 나와 있는데 분자량이 나와 있죠, 그치? 자, 조금 눈치 빨랐다면 내가 분자량 좀 외워두면 편한 게 좀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 44가 나왔으면 셋 중에 하나야. CO2 아니면 N2O 아니면 C3H8이거든? 그럼 대충 보니까 C3H8이겠지. 3의 8이니까. 그럼 얘는 C2H4를 넣어봤더니 E18 맞네? 오, 대박. 그러고 그냥 풀어도 돼. 이건 나중에 할 일이야. 지금은 이런 겉멋을 부릴 때가 아니야. 뭐 할 때냐면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을 때야. 자, 분자량이 나왔어. 그럼 분자량은 어떤 식으로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 원자량을 합쳐서 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럼 원자량을 합쳐봐. A의 원자량을 A라 하고 B의 원자량을 B라 해보자. 따라서 얘는 2A 더하기 얼마가? 4B가 얼마가 되는 거야? 28이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얘는 얼마야? 3A 더하기 몇 B가 나오니? 8B가 나오고 얘의 분자량이 얼마랍니까? 44라고 하죠. 됐어? 그러면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하면 A값 나오니 안 나오니? 나오죠? 위에다 2배 하면 여기 3A, 여기 몇 A? 4A. 따라서 56에서 44를 빼주면 누구의 원자량이 나와? B의 원자량이 나오죠. 맞아? 따라서 A의 원자량과 B의 원자량을 구할 수, 아까 여기서 구한 게 A의 원자량이다. 자, 그럼 A의 원자량은 얼마가 나오냐면 12가 나오고 B의 원자량은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올까? 1이 나와요. 따라서 질문이 뭐야? AB4의 분자량을 구하라는 게 질문이죠. 따라서 AB4는 요거 하나에 요거 몇 개? 4개. 따라서 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16. 요게 답이 되겠지. 이해되시죠? 어려운 거 아니야? 식만 만들어내면 되는 건데 요 식을 아직 너희들이 처음 배우는 거라서 어색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야. 자, 해서 1번 문제, 2번 문제 됐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3번 문제.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려울 수도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자, 원자량이라는 건, 분자량이라는 건 몇 개의 질량을 상대적으로 나타낸 거야? 하나의 질량을 몇 개 뭐 한 거야? 상대적으로 나타난 거지, 그치? 그러면 분자수가 얘는 3n개고 얘는 몇 n개래? 2n개래. 오케이? 그럼 만약에
이게 3개의 질량이 몇 g이라고 친 거야? 6g이라고 친 거야. 어차피 우리는 뭘 구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비율을 구하는 거거든. 따라서 3개의 질량이 6g이니까 그럼 A to B 하나의 질량은 얼마라고 칠 수 있을까? 2라고 칠 수가 있겠지. 자, 원자량 또는 분자량은 몇 개의 질량을 비교하는 거야? 1개의 질량을 비교하는 거야. 따라서 지금 얘는 3개에 6g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1개는 몇 g이야? 2g이 되겠지. 따라서 A to B의 분자량을 얼마라 해보자? 2라 해보자. 그렇다면 AB2의 분자량은 2개에 몇 g이야? 5g인 거야. 따라서 AB2 1개에 몇 g이라고 할 수 있을까? 2.5g이라고 할 수 있겠지. 따라서 1개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야? 4대 5가 될 거야. 1개의 질량비는 몇 대 몇? 4대 5. 따라서 분자량의 비가 몇 대 몇이라는 소리가 돼? 4대 5라는 말이 되겠지. 분자량의 비가 몇 대 몇? 4대 5. 따라서 숫자를 좀 이쁜 숫자로 하기 위해서 이걸 4대 5로 고쳐서 가보자. 그럼 분자량의 비는 몇 대 몇? 4대 5. 오케이? 그러면 이거 연립하면 A값하고 B값하고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지? 2A 더하기 B는 4예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2B는 얼마예요? 5예요. 네, 이게 자주 나오는 꼬라지 중에 하나. 참고적으로 뭐 니들도 다 그 정도 머리는 쓰겠지만 자주 나오는 꼬라지 중에 하나라서 나는 얘를 그냥 더해버려요. 그럼 3A 더하기 3B는 9가 되겠지? A 더하기 B는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지? 이해돼? 그냥 더해버려! 그럼 3A 더하기 3B는 9잖아. 그럼 A 더하기 B는 얼마야? 3. A 더하기 B가 3이니까 A는 얼마야? 1이죠. A 더하기 B가 3이니까 B는 얼마가 되는 거야? B는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A, B의 원자량의 B는 몇 대 몇? 1대 2가 되는 거죠. 이게 연산이 조금 빠르면 계산이 좀 빨라져요. 근데 뭐 계산하는 방법이야. 산수니까. 뭐 무식하게 해도 돼. 그냥 연립해서. 네, 좀 빨리빨리 갈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같이 고민하면서 가는 것들도 나쁘진 않을 거야. 자, 한 페이지 넘겨서 몇 번 문제 볼 거냐면 8번 문제 볼게요. 자, 8번 문제 보시면 실험식이 뭐래? CH2O래. 근데 분자량이 얼마래? 90이래. 그리고 누구냐? 이거야. 그럼 봐봐. 자, 실험식이 뭐래요? CH2O래요. 그럼 실험식 양을 구해봐. 12에 2에 얼마? 16. 따라서 실험식 양 얼마 나오지? 30 나오죠. 실험식 양이 얼마 나와? 30이야. 근데 분자량이 얼마래니? 90이래잖아. 아, 분자량이 90이래. 그럼 실험식과 분자식이 몇 배 차이나? 3배 차이나. 그러면 분자식은 이거의 3배. 따라서 C3. 그 다음에 H의 6에 5에 3. 이게 답이 되는 거겠지. 별로 안 어렵지? 여기까지는 할만하지, 그치? 자, 이 다음부터가 조금 어려워져. 이 다음부터가 좀 어려워져. 다음부터가 좀 어려워지니까 또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뭘 들어갈 거냐면 몰이라는 개념을 들어갈 거야. 몰. 이 몰이 등장하면서부터 많은 아이들이 화학을 포기해. 몰이 등장하면서부터 애들이 화학을 막 놓기 시작해. 자, 도대체 몰이 뭐길래? 나 리모컨은 어디 갔을까? 어우, 여기 있다. 자, 몰이 뭔지부터 그냥 살짝 한번 얘기하면서 들어가 보자. 이 몰이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 쌤은 항상 이 얘기를 같이 해. 뭐냐면 그냥 이거부터 얘기하자. 아까 원자량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지? 탄소라고 그랬지. 이 탄소가 원자량의 기준인데 얘 몇 번이야? 6번. 질량수 얼마? 12. 따라서 이 새끼 원자량을 얼마라고 한다고 그랬어?
12라고 한다고 그랬지. 여기다 g을 붙이면 될까 안 될까? g 붙이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죠? 탄소의 원자량은 그냥 단순히 얼마인 거야? 12인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각색이 많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실제 역사와는 상관이 없어요. 자, 어떤 놈이 갑자기 짜잔 하고 나타나냐면 되게 유명한 애야. 이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분명히. 아보가드로라는 과학자가 짜잔 하고 나옵니다. 얘들아, 탄소의 원자량이 12래며. 맞아. 오늘부터 탄소의 원자량을 우리 12로 하기로 했어. 그랬더니 아보가드로가 뭐라고 짓거리냐면 그럼 12g을 한번 만들어 볼까? 겁나 심심했나 봐. 그래서 아보가드로가 저울 위에다가 탄소 원자를 하나씩 올려놓기 시작한 거야. 계속 올려놓은 거야. 몇 년이 걸렸는지 내 할 바가 아니고 실제로 올리진 않았겠지. 어쨌든 이걸 갖다가 몇 g이 될 때까지 12g이 될 때까지 저울 위에다가 쌓아본 거야. 누구를? 탄소 원자를. 물론 불가능한 얘기야. 그래서 세 분이 탄소 원자가 몇 개? 6.02 곱하기 이가 안 이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저울에 올려놨더니 탄소 원자가 몇 g이 됐대요? 12g이 되었대요. 자, 탄소의 원자량은 얼마야? 그냥 12i. 그럼 얘를 12g을 만들려면 몇 개가 필요한 거야? 6.02 곱하기 10에 23승계가 있어야 얘가 12g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아까 우리 했던 애 중에서 질소의 원자량은 얼마였지? 14였잖아. 그럼 얘는 14g 만들려면 몇 개가 있을까? 얘랑 질량비가 어때? 같잖아. 그럼 어디 갔어? 얘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12g이면 질소는 얘보다 이만큼 무거우니까 질소도 요만큼 있으면 14g이 되겠지? 그럼 산소는 이만큼 있으면 몇 g이 될까? 16g이 되겠지? 아, 그러면 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질량은 화학식량에다가 뭐를 붙여주면 되는 거야? g을 붙여주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질량이 되겠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만큼을 1몰이라고 한 거야. 이만큼을 묶어서 몇 몰이라고 한 거야? 1몰이라고 한 거야. 개수가 크다. 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질량이 뭐랑 같은 거야? 원자량의 g 붙인 값이랑 같은 거야. 그럼 바꿔서 그럼 물은요? 물은 H2O잖아. 물의 분자량이 얼마였어? C8이었죠. 그럼 물은 H2가 이만큼 있으면 몇 g이 될까? 18g이 되는 거야. 그럼 포도당은요? C6H12O6. 자, 포도당이 요게 통째로 이만큼 있으면 몇 g이 되는 거야? 포도당의 분자량이 얼마였어요? 180. 진짜 몇 g이 되는 거야? 180g이 되는 거야. 그럼 너희들이 그냥 집에서 심심하시면 물을 정확히 18g을 측정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거기를 가만히 뚫어져라 찾아봐. 그 안에 물 분자가 몇 개가 들어있는지. 하나씩 세면은 정확히 몇 개가 들어있을 거야? 6.02 곱하기 10에 23승계가 들어있을 거야. 숙제. 다음 주까지 꼭 물 18g 속에 들어있는 물 분자의 숫자를 직접 세는 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나한테 보내세요. 알았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시는 분은 안 돼. 아무리 좋은 현미경도 분자의 세계까지 관찰하지 못해. 따라서 니들이 이걸 직접 셀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근데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나면 애들이 쫄아. 어디에서 쪼냐면 이 숫자의 크기에 압도당해요. 일단 크잖아. 10의 23승이래. 그러면 쌤 6이라고 쳐고요. 그럼 6에다가 0이 몇 개가 붙어야 되는 거야? 23개가 붙어야 1몰이란 얘기잖아. 그럼 개수가 오지게 많은 거지. 그러면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도 이걸 맨날 얘기하기가 기쁠까 슬플까 화가 날까? 화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문자로 퉁쳐버릴 거야. 아보가드로 수. 아보가드로가 찾은 개수라고 쳐 그냥.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NA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뭐야? 아보가드로 남바. Na. 아보가드로 남바. 그래서 Na 요걸 우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보가드로 수라고 합니다. 이만큼의 숫자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보가드로 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물이 있어요. 물 Na개가 있으면 몇 g일까? 18g. 메테인의 분자량이 얼마냐면 16이야. 그럼 메테인 Na개가 있으면 몇 g일까? 16g인 거야. 1몰의 질량은 화학식량에 g을 붙이면 되는 거야. 간단하지? 오케이? 그럼 1몰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아보가드로 수개. 근데 여기서 돌발 퀴즈. 결과적으로 이건 뭐야? 묶음 단위를 설명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묶음 단위를 많이 쓰고 있어. 뭐 예를 들면 연필은 타스. 그래서 한 타스에 몇 자루? 12자루.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새끼가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쌀집에 갔어. 아저씨, 오늘 우리 식구 밥을 먹어야 되니 쌀 12,000톨만 파세요. 그럼 아저씨가 뭐라고 하겠니? 꺼지라고 하겠지. 왜? 쌀 알의 크기가 너무 커, 작아? 작아. 세는 거 자체가 짜증나잖아, 그지? 그래서 쌀을 팔 때는 한 돼, 두 돼, 뭐 이런 식으로 묶음 단위로 묶어서 판다고. 맞죠? 계란도 한 개, 두 개 안 사지? 계란도 뭐 단위로 사니? 판 단위로 사잖아. 그래서 계란 한 판은 몇 개? 30개. 똑같은 거야. 아보가드로 수도. 그럼 여기까지 얘기해도 애들이 멍해. 그래서 질문. 연필 24자루는 몇 타스? 응? 2타스. 아직 내가 이름을 못 외웠어. 그냥 나다 싶으면 대답하시면 돼요. 연필 36자루는 몇 타스? 그럼 연필 내가 쉬운 거 물어보면 안 되겠어. 연필 27자루는 몇 타스? 자, 은서 연필 Y자루는 몇 타스? 자, 봐봐. 이렇게 좋은 애들은 대답 못해. 연필 36자루는 몇 타스? 봐, 대답 금방 하잖아. 연필 48자루는 몇 타스? 어? 그럼 연필 7자루는 몇 타스? 뭐야? 다 대답하는데 혼자만 대답을 못하고 있어. 자, 근데 반응이 다 똑같아. 모든 반에 들어가서 화원 처음 수업할 때 이 질문하면 모든 아이들의 반응이 똑같아. 이게 뭐냐면 이 화학이라는 과목에 들어와서 니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몇 가지가 생기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는 떨어지지 않는 숫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문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이 떨어지지 않는 수에 대한 두려움과 문자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 그 방법을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해볼게. 연필 24자루가 2타스인 건 어떻게 알았어? 그냥 계산 안 했어? 했지? 어떻게 했어? 12로 나눴지. 그래서 12분의 24. 그게 2타스 아니야? 그럼 너 3타스인 거 어떻게 알았어? 12분의 36. 너는 계산하지 않았지만 계산한 거야. 48자루는 몇 타스야? 12분의 48타스인 거야. 넌 그럼 7자루가 몇 타스였게? 12분의 7타스. 넌 X자루가 몇 타스였을 것 같아? 12분의 X타스였어. 그럼 넌 K자루가 있어. 몇 타스야? 그래, 똑똑하잖아.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그러니까 숫자가 지랄이니까 더 짜증나거든, 이제. 야, 12를 가지고 내가 질문했는데 니네가 멍하니 있었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6.01 곱하기 10의 23에 준하는 숫자를 가지고 자, 3.01 곱하기 10의 25승계가 있어. 몇 타스니? 숨차. 몇 몰이니? 라고 물어보면 멍합니다. 근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어. 몇 몰이야? 1몰. 그럼 12.04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어. 몇 몰이야? 2몰. 금방 대답하잖아. 떨어지면 숫자가 커도 금방 대답한다. 그죠? 그러면 3.01 곱하기 10의 27승계가 있어. 몇 타스야? 계산은 나중에 하라고. 그래봤자 지가 뭐요? 산수요. 계산 언제 하라고?
나중에 하라고. 6.02 곱하기 10의 23승분의 3.01 곱하기 10의 25승, 25승이라고 그랬냐? 어쨌든 그 숫자 써주면 되는 거야. 계산은 나중에 해. 그래봤자 지가 산수잖아. 그걸 왜 머릿속에서 니들이 되도 않는 머리를 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지랄 들이시냐고. 그냥 계산은 천천히 해. 식을 쓰는 건 어렵지 않잖아. 기본 원리만 지키세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질문 들어간다. 연필 한 자루에 2g이래. 연필 한 자루에 몇 g이래? 2g이래. 자, 그럼 내가 자존심을 회복할 기회를 줄게. 연필 한 타스는 몇 g이야? 나 촬영 중이라 욕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자, 한 자루에 2g이래. 한 타스 몇 g이니? 24g. 우와, 대박이야. 그럼 연필이 48g이 있어. 몇 타스야? 네 타스랜다. 죽여버릴라. 방금 전에 네가 얘기해놓고. 야, 연필 한 타스에 24g이라며. 연필 한 타스에 뭐라고요? 24g. 그러면 연필 한 타스에 24g이야. 그럼 연필 48g 있으면 몇 타스야? 2타스지. 자, 근데 볼펜은 한 자루에 1g이래. 그럼 볼펜 한 타스는 몇 자루야? 몇 g이야? 12g. 그럼 볼펜이 24g 있어. 몇 타스야? 2타스지. 그지? 물질마다 한 개의 질량이 같아 달라? 다르죠? 그럼 한 타스의 질량을 우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연필의 원자량은 얼마야? 24. 볼펜의 원자량은 얼마인 거야? 12. 한 타스의 질량. 맞아? 그러면 자, 사인펜 한 자루에 1.8g이래. 그러면 사인펜의 원자량은 얼마일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암산하고 있네. 1.8 곱하기 12. 콜? 암산하지 말라고 제발 좀. 나중에 계산해. 그래봤자 지가 뭐요? 산수잖아. 당황하지 마. 당황하는 순간 지는 거야, 이 동네는. 됐어? 그러면 몇 몰인지를 계산할 때, 자, 24자루는 2몰이죠. 2타스죠, 그치? 그러면 한 자루에 2g이라 치면 24g이야. 그럼 48g은 몇 타스야? 2타스. 어떻게 계산했어? 24분의 48에서 2 나온 거지, 그치? 그러면 이제 싹 다 지울게, 내가. 우리가 흔히 몰이라는 개념을 공부하면서 힘들어하는데, 이 몰 공식을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 뭐든 몇 타스니?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했냐면 12분의 몇 개를 있는지를 따져보라고 그랬잖아. 그럼 분모에 들어가는 건 뭐야? 기준이 되는 숫자야. 그 분자에 들어가지고 있는 건 뭐가 분자에 들어가면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분자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너 몇 자루 가지고 있어? 36자루요. 그럼 몇 타스야? 12분의 36타스인 거지. 됐어? 따라서 우리가 몰이라는 걸 구할 때는, 뭐라는 걸 구할 때는? 몰이라는 걸 구할 때는 단순하다. 분모에 뭐를 써주면 돼? 기준이 되는 숫자를 써주면 되는 거고, 분자에다가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숫자를 써주면 이게 몰 공식이야. 근데 1몰의 기준이 총 몇 가지 기준이 있냐면 3가지 1몰의 기준이 있어요. 몰의 기준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 몰의 기준이 있어. 자, 첫 번째 개수 기준. 몇 개를 1몰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6.0 곱하기 10의 23승계. 숫자가 길잖아? 그래서 압축해서 몇 개? N, A개. 뭐야? 아보가드로 수계. 자, 주의사항. 스몰 a 아니다잉. 라지 A, 라지 A인데 요 A가 조금 더 아래 첨자로 깔리는 거야. 아보가드로 남바. 오케이? 이만큼을 1몰이라고 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자, 물이 있어. 물의 분자량이 얼마야? 18. 그럼 18g이 1몰인 거지? 그 다음에 수소기체가 있어. 그럼 수소 1몰은 몇일까? 2겠지? 그럼 1몰의 질량은 뭐가 될까? 화학식량이 1몰의 질량이야.
탄소 원자가 있어. 이 새끼 원자량 얼마지? 12잖아. 그럼 탄소 1몰은 몇 g이야? 12g. 그럼 탄소 24g이 있으면 몇 몰이야? 2몰. 탄소 36g이 있으면 몇 몰이야? 3몰. 어떻게 계산했어? 분모의 화학식량 위에다가 내가 몇 g. 따라서 분모에 뭐를 써주면 돼? 화학식량. 화학식량이 1몰의 기준질량이야. 1몰의 기준질량은 뭐야? 원자량, 분자량. 이게 1몰의 기준질량이야. 근데요, 쌤. 분자에는 아보가드로 수분의 개수. 그리고 화학식량분에 뭐 해주면 돼요? 질량 해주면 내가 몇 몰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낼 수가 있는데 원자를 얘기할 때는 여기 원자수. 그럼 여긴 뭐가 들어가면 돼? 원자량. 분자를 얘기할 땐 여기 뭐가 들어가면 돼? 분자수. 여긴 뭐가 들어가면 돼? 분자량이 들어가면 되는 거지.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지? 생긴 모양새는 똑같은 거다. 생긴 모양새는 똑같은 건데 다만 표현하는 게 누굴 구하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게 써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기준을 먼저 배우는 거야. 두 가지 기준을 먼저 배우는 거고 그리고 나서 한 가지 기준을 더 배울 건데 자, 우선적으로 하자, 그냥. 자, 요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할 건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가 있대요. 암모니아가 있어요. 근데 암모니아의 분자량이 얼마지? 17이죠. 암모니아의 분자량이 얼마야? 17이야. 그런 다음에 질문이 뭐냐면 암모니아 34g 속 수소 원자를 구하래요. 암모니아 34g 속에 수소 원자의 숫자를 구하래. 뭐의 숫자를 구하래? 수소 원자의 숫자를 구하래. 자, 그럼 첫 번째. 자, 암모니아가 몇 g이 있대? 34g이 있대.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몇 몰이 있는 거야? 2몰이 있는 거지, 그치? 따라서 암모니아는 몇 몰이 있습니까? 2몰이 있습니다. 그럼 수소 원자는 몇 몰이 있는 거야? 6몰이 있는 거야. 그럼 6몰은 몇 개니? 봐, 연필 한 타스에 12자루야. 그지? 연필 두 타스는 몇 개야? 그래, 연필 세 타스는? 그럼 연필 6타스는? 72개. 그지? 그러면 6몰은 몇 개야? 6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 6NA개가 6몰개겠지. 여기다 뭐만 곱해주면 개수가 나오는 거야?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주면 뭐가 나오는 거야? 개수가 나오는 거지. 자, 떨어지는 수일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축축축축 나와. 근데 숫자가 스케일이 커지니까 힘들어해. 근데 어려울 거 없어. 원자의 숫자를 물어봤으니까 몇 개라고 대답하면 돼? 6NA개라고 대답하면 이게 수소 원자의 숫자야. 근데 NA라는 문자가 아니라 단 문제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아보가드로 수는 6 곱하기 10의 23승이다. 그러면 여기다 뭐만 대입하면 돼? 6 곱하기 10의 23승만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럼 36 곱하기 10의 23승이 원자의 개수가 되는 거겠지. 이해되시죠? 따라서 원자의 개수를 물어볼지 분자의 개수를 물어보는지를 문제 내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니다. 다만 이 동네가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하나야. 숫자가 크니까 쫀 거야. 너희들 이 정도 산수는 충분히 할 능력이 있어. 우리 미분 안 한다고 했다. 우리 적분도 안 해. 우리 상가함수도 쓰지 않아요. 우리는 리미트도 쓰지 않아. 우리는 2차 함수도 쓰지 않아. 3차 함수도 쓰지 않아. 그냥 딱 하나야. 뭐 이상 안 넘어간다? 1차 함수 이상 안 넘어가요. 연립방정식, 1차 방정식 이거 이상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제곱 이런 거 없어 우리한테는. 따라서 수학적으로 산수적으로 너희들이 딸려서 못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기준을 하나 해볼게. 마지막 기준이 뭐냐면 이 마지막 기준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얘기를 하고 가야 되는데 시간이 애매한 관계로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갑시다. 알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기준이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 아보가드로 수 개만큼 있을 때 우리가 몇 몰이라고 그랬어? 1몰이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화학 식량만큼의 질량이 있으면 몇 몰이라고 그랬지? 1몰이라고 그랬지? 그죠? 자, 근데 이 아보가드로라는 애가 또 등장을 해. 아보가드로라는 애가 또 등장을 해서 무슨 소리를 짓거리냐면 이런 소리를 짓거려요. 자, 통을 준비합니다. 똑같은 크기의 통을 준비해요. 똑같은 크기의 통을 준비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도, temperature, 압력, pressure, 부피, 볼륨. 오케이? 발음 죽이지 않니? 나 해외 팔아서 발음 죽여요. 나 어학연수 갔다 왔거든. 어학연수가 아니구나. 교환학생 갔다 왔거든. 일본으로. 그래서 내가 원래 발음이 안 좋았는데 거기 1년 갔다 왔더니 발음이 템퍼러처가 돼버렸어. 이게 템퍼러처, 프레셔, 볼륨. 오케이? 자, 어쨌든 얘네가 같다면, 이게 같다면, 나 본토 발음이야. 일본 본토 발음. 자, 그래서 템퍼러처, 프레셔, 볼륨이 같을 때 이 안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의 수는 같다. 기체 분자의 수는 같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너희들 교재 30페이지에 보면 써 있을 거야. 내가 지금 두 군데를 한 번에 나가고 있는 거거든. 잠깐만 여기 잠깐 보시면 돼.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여기에다가 수소 기체를 넣어주고요. 여기다가 이산화탄소 기체를 넣어볼 거야. 모두 다 기체를 넣어볼 거야. 그리고 여기는 C3H8. 자, 프로판 가스입니다. 프로판. 그래, 부탄가스로 하자. 니는 부탄가스가 더 익숙하니까. C4H10. 얘가 부탄가스야, 부탄가스. 뭐 이게 중요하지 않아. 누구냐가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뭐 니들도 대충 알겠지만 수소는 이만한 애잖아. 이만한 애, 쬐깐한 애, 그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얘보다는 쬐끔 큽니다. 그리고 부탄가스는 탄소가 4개니까 덩치가 이만하겠지, 그치? 그럼 분자의 크기는, 기체 분자의 크기는 같아, 달라? 다르지만 온도, 압력, 부피가 같다면 이 안에 만약에 수소 기체가 10개 들어간다면 이산화탄소 기체도 10개가 들어가고 부탄가스도 몇 개가 들어가는 거야? 10개가 들어간다는 소리야. 자, 기체의 종류와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기체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온도, 압력, 부피가 같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의 입자수는 어떻다? 같다. 이걸 누구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을 좀 바꿔보자. 자, 10개가 아니라 몇 개라고 해보자? NA개라고 해보자. NA개가 몇 개야? 아보가드로 수개. 6.02 곱하기 10에 23승개. 여기도 10개가 아니라 몇 개를 집어넣어봐? NA개를 집어넣어보고 여기도 10개가 아니라 몇 개를 집어넣어봐? NA개를 집어넣어봐. 그러면 기체 종류와 상관없이 온도, 압력, 부피가 같을 때 들어있는 기체 분자의 입자수가 같다면 이 부피도 셋 다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이 셋의 부피가 어때야 될 거야? 같아야 되겠지? 그 부피가 몇 리터가 나왔냐면 22.4리터가 나왔어. 그럼 모든 기체는 1몰에 몇 리터란 얘기야? 22.4리터란 얘기지. 모든 기체는 몇 몰에? 1몰에 몇 리터야? 22.4리터야. 종류하고 상관이 없어. 오케이? 자, 따라서 기준 부피가 몇 리터가 되는 거야? 22.4리터가 기준 부피가 되는 거야. 자, 22.4리터는 몇 몰의 부피야? 1몰의 부피야. 근데 너희들 중딩 때 배우지? 뭐? 보일의 법칙. 뭐? 샤를의 법칙. 이딴 것들 배웠었잖아. 보일의 법칙이 뭐야? 압력이 변하면 부피가 변한다. 샤를의 법칙이 뭐야? 온도가 변하면 부피가 변한다. 그러면 1몰의 부피가 22.4리터야. 내가 이 통 안에다가 NA개를 집어넣어놨어. 이 속에 몇 개가 들어있어? 아우, 동그래. 잘 그렸다. 자, NA개가 들어있어. 그러면 몇 리터야? 22.4리터야. 근데 여기다가 압력을 가해. 그럼 부피가 감소할 거야. 그렇다고 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의 입자수가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하겠지. 그러면 진짜 22.4리터가 항상 1몰이야? 아니야. 온도, 압력이 변하면 부피가 변하잖아. 그래서 항상 22.4리터가 1몰의 부피는 아니야. 그러면 언제 1몰의 부피가 22.4리터냐면 이때 스탠다드
temperature, pressure. 표준 상태라고 합니다. 이걸 한글로. STP. 이걸 무슨 상태라고 한다고요? 표준 상태라고 얘기를 해. 표준 상태. 자, 표준 상태일 때 몇 도씨 몇 기압? 0도씨의 1기압일 때를 우리는 표준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표준 상태일 때 1몰의 부피는 몇 리터? 22.4리터입니다. 그러면 기체가 44.8리터 있으면 몇 몰인 거야? 2몰인 거고. 그죠? 11.2리터가 있으면 몇 몰이 되는 거야? 2분의 1몰이 되는 거지. 아, 이거분에 뭐 해주면 되는 거야? 부피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요, 쌤, 만약에요, 0도씨 1기압이 아니라 25도씨 1기압으로 나오면 문제를 못 푸나요? 못 풀어. 그렇다면 알려줘야 돼. 어디에서? 문제에서. 그래서 끝에 써 있어. 조그만 글씨로. 뭐라고? 단 25도씨 1기압 1몰의 부피는 24리터이다. 그러면 이 숫자 대신에 얼마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될까? 24를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야. 25리터이다. 그럼 여기다 얼마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25를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야. 따라서 22.4라는 숫자는 무슨 상태일 때? 표준 상태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거 뭐? 기체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기체 분자가 아니라면 이 부피 관계식은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부피 관계식은 누구일 때만 써야 돼? 기체 분자일 때만 써야 돼. 기체가 아니라면 부피 관계식을 쓰면 절대로 안 돼. 많이 낚여. 자, 물 22.4리터가 있어. 몇 몰이야? 1몰이야. 죽여버린다. 물은 액체야. 됐어? 오케이.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물 액체인 거 다 알잖아. 그거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도 물이 액체인 건 알잖아. 그치? 에탄올이 니들 좋아하는 거 이거 마시는 거 있잖아. 그치? 자, 에탄올 22.4리터가 있어. 몇 몰이야? 몰라. 왜? 액체니까. 그럼 소금 22.4리터가 있어. 몇 몰이야? 몰라. 고체잖아. 오로지 누구일 때만? 기체일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다. 그래서 자, 이 공식 꼭 기억하십니다. 이 공식을 꼭 기억하는데, 자, 우리는 과학 공부를 하면서 니들이 지금까지 뭐에? 문자로 식을 표현하는 거에 처음에는 어색했을 거야. 예를 들어서 VIR, 오매 법칙이죠? V는 IR, I는 R분의 V. 안 배우니 오매 법칙? 뭐 표정들이 뭐 그래요? 배우잖아. 배웠지? 배워 안 배워? 너 안 배웠어? 뭐 해외에서 뭐 그랬어? 이거 배우잖아. VIR. 어디서 처음 들어보는 척이야. VIR. V는 IR, I는 R분의 V. 누구의 법칙? 물리 시간에 배우잖아. 오매 법칙.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배우잖아. 거속시. 이렇게 쓰는데 SVT 이렇게 쓰죠. 그지? 처음에나 거리가 S야, 속력이 V야, 시간은 T야. 혹은 V는 뭐야? 전압이야, I는 전류야, R은 저항이야. 처음에 수업할 때는 알려주지. 나중 되면 야 V는 IR이잖아. 대입해. 그러고 끝나잖아. 해서 이 동네 역시도 문자화 시킬 필요가 좀 있어. 문자화 시킬 필요가 좀 있고 이 문자에 대한 걸 자꾸 익숙해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내가 문자로 쓸 거야. 자, 몰을 갖다가 스몰 n으로 표현합니다. 몰을 뭐라고 한다고요? 스몰 n으로 표현해. 자, 그럼 몰 공식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3가지가 되는 거야. 자, 기준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3가지가 있으니까. 자, 첫 번째 무슨 기준? 개수 기준. 자, 개수 기준은 몇 개? 아보가드로 수개. 두 번째 질량 기준. 질량 기준은 화학식량 라지엠으로 표현합니다. 세 번째 부피 기준은 몇 리터? 22.4리터. 얘는 숫자 그대로 쓸게요. 자, 그 다음에 개수 기준이니까 위에다 뭘 써주면 돼? 개수를 써주면 돼. 두 번째 질량 기준이니까 분자량분의 화학식량분의 뭐 해주면 돼? 질량, 웨이트입니다. 웨이트. 그 다음에 22.4분의 부피. 됐어? 이게 몰 공식의 기본이야. 이게 몰 공식의 기본이야. 그럼 문제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떨어지는 숫자로 나왔다고 쳐보자. 그럼 금방 한다. 자, 표준 상태 암모니아 기체. 이렇게 가로치고 G 있으면 기체란 뜻이야. 표준 상태 암모니아 기체 34g의 부피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금방 구하지. 왜? 쌤, 암모니아의 분자량을 내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17이에요. 그지? 그러면 34g이면 떨어지는 숫자니까 뭐 공식도 필요 없어. 그지? 그 몇 몰이야? 17g에 1몰이잖아. 그럼 이거 몇 몰이야? 2몰이잖아. 1몰에 22.4리터니까 이 새끼는 44.8리터예요. 금방 답한다. 됐어? 어려워, 쉬워? 쉽지? 근데 똑같은 문제인데 조금만 바꿔볼게. 자, NH3 기체가 있는데 15g의 부피를 구하래. 그러면 순식간에 얼음이 돼버려요. 자, 똑같은 문제야, 다른 문제야? 똑같은 문제잖아. 똑같은 문제잖아. 근데 이 문제를 풀어보고 이 문제를 갔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상상이라도 하고 있지. 만약에 이것만 처음부터 줬다고 하면 이거 못 풀 애들 많아. 지금 여기도. 자, 그래서 외우라는 거야. 뭐냐면 처음엔 아직 너희들이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아직 뭐 개념이 안 잡혀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애들이야 금방 구하면 되지만 안 떨어지는 애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시면 되냐면 봐봐. 내가 알고 있는 게 뭐를 알고 있어? 암모니아라고 알려줬으니까 이 새끼의 분자량을 알고 있구나. 맞아? 그 다음에 뭐를 알고 있어? 질량을 알고 있구나. 궁금한 게 뭐야? 부피구나. 그러면 얘랑 연결된 식이 이퀄로 연결돼 있지? 그럼 굳이 이게 몇 몰인지 구한 다음에 다시 올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 얘는 17분의 15몰이에요. 알아. 근데 굳이 17분의 15몰로 갔다가 다시 몇 리터인지 계산할 필요성은 없단 얘기야.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바로 해결해.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야? 부피잖아. 그럼 부피에 대한 식으로 여기서만 만드는 거야. 이 두 개만 가지고. 그럼 부피는 라고 만들면 뭐가 되겠어요? 분자량분의 질량 곱하기 얼마 해주면 되는 거야? 22.4 해주면 이게 무슨 공식이 되는 거야? 부피 공식이 되는 거겠지. 그럼 여기서 이걸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면 돼. 화학식량 대신 얼마 넣으면 돼? 17. 질량 대신 얼마 넣으면 돼? 15. 넣으면 그게 답이야. 산수는 내가 언제 하라고 그랬어? 나중에.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고. 미리 산수를 걱정하지 마. 니들 산수는 다 할 줄 아는 애들이야. 그 정도는 배웠어. 초졸 아니잖아. 아니, 초졸만 돼도 산수는 하잖아. 그지? 유치원졸 아니잖아, 니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쫄지는 말라고 해서 하는 말인데 이건 외워야 되겠니? 안 외워야 되겠니? 외워야 돼요. 일단은 외우세요. 그리고 풀리면 그냥 풀면 되겠지만 만약에 안 풀린다, 쫄린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돼? 쓰고 대입하는 형식으로 쓰고 응용하는 공식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자, 한 번에 쭉 정리하고 내가 문제는 한 번에 또 같이 쭉 연습하자. 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여기서 응용 공식이 하나가 나와. 뭐가 나오냐면 이런 공식이 나와요. D가 뭐냐면 밀도예요. 밀도. D가 뭐라고요? 밀도. density. 밀도입니다. 밀도. 다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지금 30페이지 하는 거야. 자, 밀도는 자, 요게 차나쌤 교재다 보니까 차나쌤이 이제 수업을 메인으로 하기 위한 교재다 보니까 내가 수업을 흘러가는 내 흐름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어.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알았지? 자, 밀도는 density. 원래 밀도 공식이 뭐지? 중딩 때도 밀도는 배우잖아. 부피분의 질량. 개 똑똑해. 부피분의 질량이야. 이게 누구 공식이야? 밀도 공식이야. 자, 봐봐. 위에 봐봐. 요렇게만 보세요. 요렇게만 보세요. 자, 부피분의 질량이래. 그러면 22.4분의 분자량이지. 됐어? 이 정도는 할 줄 알지? 이게 대각선끼리 곱하면 같아진대. 신기하니? 자, 그러면 구할 수 있지, 그치? 자,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은 뭐구나? 22.4분의 분자량이구나. 22.4분의 분자량을 해주면 밀도가 되는 거야. 근데 방금 전에도 얘기했어.
이 22.4가 들어가는 공식은 누구만? 기체만. 그리고 무슨 상태일 때만? 표준 상태일 때만 22.4를 쓸 수 있는 거야. 따라서 기체 분자의 밀도는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만 물의 밀도를 구하라고 했더니 22.4분의 C8이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22.4는 only 누구만 쓸 수 있는 공식이다? 기체만이 쓸 수 있는 공식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동네 문제를 풀면서 한 가지 더 뭐냐면 화원에서의 약속이야. 화원에서의 약속. 화학원에서는 온도와 압력을 건드리지 말자라고 약속을 했어. 나한테. 평가원에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나한테 와서 얘기했어. 자, 화원에서는 온도 압력을 안 건드릴 테니 애들한테 온도 압력은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나한테 와서 얘기를 했어요. 허락을 받았어요. 내가 그래서 그렇게 하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줬으니까 뭐 이 진지한 분위기는 뭐야. 그냥 하는 소리야. 자, 화원에서는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어. 그러니까 이 모든 조건은 온도 압력이 뭐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풀어낼 수 있는 거야. 일정하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풀어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더군다나 22.4는 그 온도 압력이 0도씨 일기압일 때.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도중에 온도나 압력이 변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플라스크가 3개가 있는데 A 플라스크는 20도, B 플라스크는 10도, C 플라스크는 100도 이러면 낸새끼가 개새끼라고 화원에서는. 물론 화투에서는 그 정도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하지만 화원에서는 그런 문제가 안 나옵니다. 따라서 그거는 그냥 딱 잡아두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동네 문제는 아직 너희들이 안 풀어봤지만 풀다 보면 어떤 종류의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냐면 정확한 값을 구하는 문제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건 몇 몰이니, 이건 몇 리터니, 이건 몇 그램이니 하고 정확한 질량, 부피, 몰수를 구하라는 문제보다는 어떤 문제가 더 많이 나오냐면 A, B가 있는데 질량 B를 구하세요. 부피 B를 구하세요. 몰수 B를 구하세요. A, B의 분자량의 B를 구하세요. 뭐를 구하는 문제가 대부분이야? 비율 관계를 구하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실제 값을 구하는 것보다 뭐를 구하는 문제가 더 많아? 비율을 구하는 문제가 더 많아. 그래서 이 비율을 구할 때는 굳이 내가 이 정확한 숫자를 막 집어넣어서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야. 비율은 비율로 풀면 되거든. 따라서 이 안에서 우리 비율 관계를 한번 찾아보자. 자, 봐봐. 몰수와 아보가드로 수는 뭐지? 상수죠. 따라서 분자수가 2배가 되면 몰수가 몇 배가 될까? 2배가 되겠지? 그럼 얘랑 뭐 하는 관계야? 비례하는 관계야. 따라서 첫 번째 비례 반비례 관계는 몰수와 분자수가 비례합니다. 그리고 뭐도 비례하냐면 부피도 비례합니다. 자, 부피는 누구일 때만 쓸 수 있다고 그랬지? 기체일 때만 쓸 수 있다고 그랬어. 오케이? 부피는 누구일 때만 쓸 수 있다고? 기체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자, 어쨌든 요 셋은 비례해. 그러면요, 쌤, 질량은 왜 빼먹었어요? 질량도 2배가 되면 몰수가 2배가 되잖아요. 맞지? 질량이 2배면 몰수가 몇 배야? 2배잖아. 근데 이 생각을 해야 돼. 뭐 예를 들어볼까? 수소가 있고 메테인이 있다고 쳐봐. 자, 수소 분자량이 얼마야? 1짜리가 2개니까 2예요. 메테인의 분자량은 얼마야? 12짜리 하나에 1짜리 4개니까 얼마야? 16이죠. 근데 수소가 2g이 있고 메테인이 4g이 있대. 그럼 수소는 몇 몰이 있는 거지? 1몰이 있는 거고. 메테인은 몇 몰이 있는 거야? 4분의 1몰이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는 이해돼? 그럼 질량비는 몇 대 몇? 1대 2인데 몰수비는 몇 대 몇이야? 4대 1이잖아. 따라서 질량비하고 몰수비하고 항상 같은 거야? 아니야? 아니야. 뭐가 다르기 때문에? 분자량, 원자량, 화학식량이 다르기 때문에 질량비는 몰수비와 비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질량 관계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따라서 비례하는 3마리 몰수, 분자수, 그 다음에 부피 이렇게 3개가 비례합니다. 얘네들은 무조건 비례해. 왜? 22.4도 TP 일정 조건이 붙는 순간 뭐가 돼버려? 상수가 돼버리지.
22.4로 일정하든가 24로 일정하든가 25로 일정하든가 어쨌든 일정한 숫자를 가질 거 아니야. TP가 일정하다면. 온도압력이 일정하다면 이것도 안 변해. 콜. 따라서 이들은 비례관계야. 이게 일정하다는 전제 조건이 있으면. 두 번째 뭐도 있냐면 잘 봐. 밀도하고 이것도 뭐 취급해도 된다고 그래서 온도압력이 일정할 때는 상수 취급하면 된다고 그랬지? 그럼 밀도와 분자량도 뭐 하는 관계가 되지? 비례하는 관계가 돼버려요. 따라서 기체 분자의 밀도는 뭐하고 비례하는 거야? 분자량과 비례하는 거야. 단! 조건. 자, 봐봐. 밑줄, 밑줄. 이건 누구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기체. 이건 누구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기체. 기체가 아닐 땐 얘네들 비례 반비례 관계에다가 함부로 넣으면 큰일 나. 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풀어. 그래서 내가 조금 이쁘게 정리를 해줄게. 뭐냐면 뭐 특별한 게 아니라요. 뭐 특별한 공식이 아니라 너희들 항상 써오던 거야. 뭐 VIR 거속시. 이렇게 많이 하잖아, 그치? 요 안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을게. 뭐를 집어넣을 거냐면 W, 그 다음에 N, 그 다음에 M. 자, 요 세 개만 집어넣고 보면 뭐가 되는 거냐면 질량은 몰수 곱하기 분자량. 그치?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 분자량은 몰수분의 질량. 그냥 각각의 공식이 되겠지? 그냥 이렇게만 써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공식이야. 근데 이 안에다가 또 무슨 짓을 할 거냐면 비례하는 애들은 한 집에다가 넣어줄 거야. 자, 몰수와 비례하는 애가 누가 있지? 분자수. 몰수와 비례하는 게 누가 있어? 분자수. 그 다음에 몰수하고 비례하는 애 또 하나 있지? 뭐? 부피. 두 번째, 분자량과 비례하는 애가 누가 있었지? 밀도 있었지? 따라서 이 안에 누구도 같이 넣어주는 거야? 밀도도 같이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기체 분자 A, B가 있습니다. A 기체와 B 기체가 있어요. 근데 이들의 부피 B가 2대 3이래요. 질량 B가 3대 7이랍니다. 그런 다음에 MB를 구하래요. 사실 MB는 구해주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구하라니까 구해야지. 자, MB를 구하래요.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 녹화 중이라. 자, MB를 구해야 돼. 어쨌든 모르겠어, 구해. 어쨌든 구해.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돼? 비율만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안에서 하나씩 꺼내면 돼, 비율 구할 때는. 자, 분자량의 B는 몰수분의 질량 B 해도 돼. 분자수분의 질량 B 해도 돼. 부피분의 질량 B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중에 몇 개씩 꺼내서 쓰면 비율 관계를 성립시킬 수가 있는 거야? 한 개씩 꺼내서 쓰면 비율 관계를 성립시킬 수가 있는 거야. 만약에 내가 부피비를 구하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 분자량분의 질량비를 구해도 되고 밀도분의 질량비를 구해도 되는 거야. 만약에 질량비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 곱하기 이걸 해주면 되는 거야. 질량비는 몰수 곱하기 분자량 B도 되고 몰수 곱하기 밀도 B도 되고 분자수 곱하기 분자량 B도 되는 거고 부피 곱하기 밀도 B를 해도 되는 거야. 이해돼? 비율을 구할 땐 이 안에서 몇 개씩 꺼내서 써라? 한 개씩 꺼내서 써라. 그러면 모든 비율 관계가 해결이 돼. 그러면 부피 B가 2대 3이고 질량 B가 3대 7이래. 그럼 분자량의 B는 뭐분의 뭐? 부피분의 질량 B. 부피분의 질량 B. 2분의 3대 3분의 7이 이들의 뭐의 B가 되겠구나? 분자량의 B가 되겠구나야. 이거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따라서 비율 관계를 구할 땐, 뭐를 구할 땐? 비율 관계를 구할 때는 한 통에서 몇 개씩 꺼내서 사용하자? 한 개씩 꺼내서 사용을 하자. 됐어? 자, 그리고 나서 이거에서 자주 나오는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이 중에 하나가 일정하게 나와. 일단 쓸게. 이 중에 하나가 일정하게 나와. 그랬을 때는 이렇게 풀면 돼. 좌우에 있는 것들은 반비례 관계에 해당하고요. 위아래에 있는 것들은 비례 관계에 해당한다. 이건 또 뭔 개소리냐면
이런 말이 나와 있다 쳐보자. 예를 들어서 단위 질량당 1g당이라고 해줄게. 단위 질량이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1g당 부피의 비가 3대 2랍니다. 1g당 부피 비가 몇 대 몇이래? 3대 2래. 그런 다음에 또 MB를 구하래요. MB는 자, 뭐가 같아? 1g당. 그럼 이 새끼들의 질량은 둘 다 몇 g이란 얘기야? 1g이란 얘기고 1g의 부피의 비가 몇 대 몇? 3대 2란 얘기. 질량이 같아. 그러면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는 반비례야. 질량이 같을 때 좌우에 있으면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그럼 부피 비가 3대 2니까 분자량의 비는 몇 대 몇이야? 2대 3인 거야. 자, 이 중에 하나가 같으면 만약에 부피가 같대. 그럼 분자량과 질량이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야. 만약에 분자량이 같대. 그럼 분자수와 질량도 비례, 부피와 질량도 비례, 몰수와 질량도 비례인 거야. 위아래에 있는 것들은 위아래는 무슨 관계? 비례. 좌우에 있는 것들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조건은 이 중에 하나가 같을 때. 이게 수학적으로 따졌을 때, 수학적이라는 말도 부끄럽다. 산수적으로 따졌을 때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데 니들이 문제를 풀면서 너무 헷갈려 하니까 그냥 이걸 패턴화 시킨 것뿐이야.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게 별말 아니라는 걸 이해하게 될 거야. 아무것도 아닌 얘기거든 사실은. 근데 문제를 풀다가 자꾸 헷갈리니까 이걸 패턴화 시킨 것뿐이야 내가. 자, 하여 그럼 g당 부피비가 3대 2면 질량이 같을 때 부피의 비가 3대 2. 질량이 같을 때 부피비가 3대 2니까 부피와 분자량은 좌우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그래서 2대 3인 거야. 근데 노파심에 하나만 물어보자. 1대 2대 3의 반비례는 몇 대 몇 대 몇이야? 3대 2대 1. 그치? 끄떡거려 죽여버릴 거야 내가 진짜. 반비례는 뭐의 비례야? 역수의 비례야. 반비례는 뭐의 비례라고? 역수의 비례야. 그럼 1대 2대 3의 반비례는 3대 2대 1이 아니라 1분의 1대 2분의 1대 3분의 1이야. 따라서 몇 대 몇 대 몇? 6대 3대 2가 1대 2대 3의 반비례예요. 반비례의 특징은 곱해서 같아요. 됐어? 자, 반비례는 뭐의 비례라고요? 역수의 비례. 이게 농담처럼 내가 하는데 고3 애들도 가끔 가다가 1대 2대 3의 반비례가 3대 2대 1이지 그럼 이러고 있어요. 죽여버릴라. 안 돼. 큰일 나. 반비례는 뭐의 비례? 역수의 비례야. 역수의 비례. 이건 수학에서도 큰일 나는 거야. 알았죠? 따라서 비례, 반비례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군요. 그렇지.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를 잠깐 지울게요. 내가 이렇게 자꾸 지우고 쓰는 이유는 뭐만 남기는 중이야? 외워야 할 것들만 남기는 중이야. 지금 내가 칠판에 쓰고 있는 거 있지, 그치? 적어도 쌤, 이 동네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못 풀겠어요. 화학 너무 힘들어요. 나 화학 포기할래요. 이딴 소리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건 외우고 찡얼거리세요. 그러면 내가 다 받아줄게. 이걸 다 외운 다음에 힘들다, 어렵다, 보강을 하든 뭐를 하든 인강을 던져주든 옆에다 끼워놓고 때려주든 뭘 하든 내가 받아줄 테니 외운 다음에 찡얼거리라고. 근데 이조차 외우지도 않고 화학 힘들어, 짜증나.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한마디밖에 없어. 꺼져. 농담 아니야. 최소한이야. 최소한 기본적으로 외워야 할 것들은 외운 다음에 우리 같이 고민을 하자라는 거지. 그 정도 한 다음에도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어쨌든 문제는 풀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거야 나도. 근데 이조차 외우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어렵대. 뭐가 어려운데 몰라요.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야. 그럼 나는 뭐니? 여지껏 앞에서 떠들고 있는.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내가 정리되라고 써놓은 것들은 외워져야 돼.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몇 가지만 더 가보자. 방금 전에 했던 말이 있었는데 A당 B.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단위 질량당 부피 B 뭐 어쩌고저쩌고 쓰려고 하다가 내가 말았잖아. 그치? 그게 다 뭐냐면 A당 B.
뭐 예를 들면 부피당 질량의 비율을 구하세요. 혹은 질량당 부피의 비율을 구하세요. 혹은 질소당 산소의 비율을 구하세요. 혹은 탄소당 수소수의 비를 구하세요. 여러 가지의 형태로 나올 수가 있어. A당 B의 형태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NO2가 있고요. N2가 있대요.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질소당 산소의 비율을 구하세요. 아, 질소당 산소가 몇 개 있느냐는 얘기지? 따라서 A당 B의 첫 번째 솔루션은 뭐분의 뭐야? A분의 B야. A당 B는 뭐분의 뭐를 물어보는 거야? A분의 B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질소당 산소의 비율을 구하라는 얘기는 질소당 산소? 아, 질소분의 산소 2. 얘는 질소분의 산소 얼마? 2분의 1. 따라서 질소당 산소수의 비는 2대 2분의 1인 거죠. 이해되지? 오케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A당 B는 기본 해석이 뭐분의 뭐다? A분의 B다. 두 번째, A당 B의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A가 같다면 B는 이 얘기야. 무슨 말이야? 질소가 같을 때 산소의 비율, 질소당 산소수의 비를 구하라고 그랬어. 그럼 무슨 말이야? 질소가 같을 때 산소의 비율을 구하라는 거지. 그럼 질소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얘를 N2O4로 고쳐놓을 수가 있겠지? 그럼 질소가 같을 때 산소의 비율은 몇 대 몇? 4대 1이지. 결과는 같아. 근데 요 둘 중에 그럼 뭘로 해야 되나요? 문제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두 가지 해석을 다 써준 거야. 자, A당 B라는 말은 첫 번째 A분의 B, 두 번째 A가 같을 때 B의 비율은 이런 매기가 된다. 자, 다 풀어놓고 끝에 가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이거 하나 더 적자. 아까 내가 실험식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했니? 예를 들어서 자, C2H4라는 애가 있어. 그럼 이 새끼의 실험식은 뭐지? CH2잖아. 그치? 맞아? 그러면 실험식이란 정의를 아까 내가 뭐라고 가르쳤어, 니들한테? 가장 간단한 정수비. 이걸 실험식이라고 가르쳤잖아. 틀린 말은 아니야. 조금 더 원론적으로 가보자. 이제 뭐를 배웠으니까. 뭘까, 실험식은? 구성 원소의 몰비가 실험식이야. 구성 원소의 무슨 비? 탄소랑 수소랑 몇 대 몇으로 들어있는 거야? 1대 2로 들어있는 거야. 그게 실험식이라고. 실험식이 뭐라고요? 구성 원소의 몰수비. 아, 탄소가 2몰 들어있을 때 수소가 4몰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탄소와 수소의 몰수비가 몇 대 몇이란 소리야? 1대 2라는 얘기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따라서 실험식의 정의는 구성 원소의 몰비야. 몰수비. 그렇다면 쌤, 그렇다면 몰수비니까 결과적으로 원소의 몰수비, 원자의 몰수비니까 원자의 몰수는 어떻게 구하지? 원자량분의, 원자의 몰수는 어떻게 구해? 원자량분의 질량의 비를 구하는 거야. 근데 니들 참고적으로 알아둬라. 야, 어차피 B니까 이것도 B를 붙여도 상관없어. 원자량 비분의 질량 비를 해주면 무슨 식이 되는 거야? 실험식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볼까? 하나 예를 들어볼게. 자, 탄화수소가 있대요. 탄화수소라는 게 뭐냐면 CXHY 꼬라지를 갖는 애들을 우린 탄화수소라고 그래. 탄소와 수소로 돼 있는 애들. 네, 이 속에 들어있는 탄소와 수소의 질량 분석을 해봤더니 탄소가 90%, 수소가 10%를 차지하고 있더래. 무슨 비가? 질량비가. 그런 다음에 이 탄화수소에 뭐를 구하래? 실험식을 구하래. 자, 이 탄화수소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와 수소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래? 9대 1이래. 그런 다음에 실험식을 구하래. 그럼 실험식은 뭐의 비? 원자량분의 질량비.
실험식은 뭐라고요? 원자량분의 질량비. 아, 그러면요. 쌤, 탄화수소라고 했으니까 C, H, 원자량의 비는 12대 1. 됐어? 질량비는 몇 대 몇? 9대 1. 원자량 비는 몇 대 몇? 원자량 비분의 질량비. 원자량 비분의 질량비. 원자량 비가 몇 대 몇? 12대 1. 질량비가 몇 대 몇? 9대 1. 따라서 3, 3은 9, 3, 4, 12. 몇 대 몇? 3대 4. 따라서 이 탄화수소는 C3H4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됐어? 자, 기본적인 내용만 내가 지금 얘기한 거고 뒤에 가면 문제가 다 나오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럼 내가 지금 칠판에 정리한 이 내용들을 이제부터 보면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너희들 교재에 있는 28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쉑쉑쉑쉑쉑hiru 이런 문제들이 나오죠. 이런 문제들이 뭐야? 그냥 단순하게 구하는 거. 질소 28g의 몰수, 산수 32g의 몰수, 물 9g의 몰수 막 이런 거 구하라고 막 나오잖아. 그치? 이건 노가다지. 구하면 되겠지? 할 수 있겠니 없겠니?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겠지. 그치? 이건 숙제. 알았죠? 다 숙제. 아, 숙제. 그러면 이거 한 번만 해볼까? 자, 일산화탄소 56g에 포함된 전체 원자의 몰수. 봐봐. 아, 일산화탄소의 분자량이 얼마일까? 28. 근데 56g이 있대. 그럼 얘 몇 몰? 2몰. 됐어? 콜? 그러면 일산화탄소가 2몰. 그럼 원자는 몇 몰? 얘 몇 원자 분자? 2원자 분자. 분자 하나당 원자 몇 개 들어있는 거야? 2개 들어있는 거잖아. 따라서 원자는 몇 몰? 4몰. 따라서 몰수니까 분자수가 아니라 원자수가 아니라 몰수를 물어봤으니까 그냥 4몰. 이게 답이야. 이해되죠? 어려운 거 아니야? 따라서 이 동네가 헷갈리는 건 원자의 몰수, 분자의 몰수 그런 것들이 헷갈릴 텐데 그건 조금씩 겪어보다 보면 금방 답이 나오니까 쉽게 갈 거고요. 자, 지금 어디 보시냐면 30페이지에 확인 문제 한 번만 펴볼게요. 자, 이 30페이지의 확인 문제, 지금 이 문제 보이시죠? 자, 밑에 보면 해설이 써 있는데 뭐 보이니까 봐도 되지만 어차피 내 풀이하고 다르니까 자, 뭘 구하냐면 X와 Y의 분자량의 비를 구하시오 문제야. X, Y의 뭐의 비를 구하라고요? 분자량의 비를 구하라고요.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고민해 보세요. 자, 이 문제 보자.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일단 첫 번째 조건 온도 압력이 같다라는 얘기 있지? 체크는 하세요. 그 다음에 탄화수소가 들어있다는데 뭐 그래 그렇다 치자. 자, 지금 여기도 일기압이고 여기도 일기압 둘 다 온도가 어때? 같죠? 온도 압력이 같아요. 자, 온도 압력이 같을 때 첫 번째 비례하는 관계 몰수와 부피는 뭐한다? 비례한다. 어차피 입자의 종류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여기가 4리터니까 너 4몰 있다 치자 여기. 그럼 여기는 몇 몰이 있어야 될까? 10몰이 있어야 되겠지. 10몰. 왜? 몰수와 부피는 뭐하니까? 비례하니까. 여기에 4몰이 있다면 여기 몇 몰이 있어야 되는 거야? 10몰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아니 여기서 여기로 넘길 때 한 짓이 뭐냐면 X는 그대로 두고 Y만 넣은 거잖아. 그럼 X는 여전히 몇 몰이 들어있을까? 이 안에 4몰이 들어있겠지? 그럼 이 안에 Y는 몇 몰이 들어간 거야? 6몰이 들어간 거지? 됐어? 몰수와 부피는 뭐 하는 관계? 비례하는 관계. 헷갈리는데요? 이퀄이라고 해. 몰수하고 부피는 같은 거야. 라고 쳐도 돼. 그렇다면 끝났어. 왜? 여기 봐봐. X도 7g, Y도 7g. 뭐가 같아? 질량이 같아. 그러면 뭐 하라고 그랬어? W, N, M. 질량이 같아.
얘랑 얘랑 무슨 관계? 좌우 반비례 관계. 따라서 몰수비가 몇 대 몇? 2대 3. 분자량의 비는 몇 대 몇? 3대 2. 끝. 이해돼? 자, 질량이 같아. 그러니까 몰수와 분자량은 비례하는 관계, 반비례하는 관계, 반비례하는 관계. 됐어요? 별거 아닌 문제야. 오우, 힘들 수 있어. 이해해. 지금 힘든 게 당연해.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됐고요. 자, 그리고 나서 넘겨볼게요. 어디로 가냐면 자, 32페이지로 갑니다. 2번 문제부터 가볼게요. 32페이지에 2번 문제부터 가볼게요. 자, 이 문제는 자, 빨리 푸는 방법은 나중에 다 얘기를 해줄 테니까 지금은 원론적으로 갑시다. 첫 번째, X하고 Y가 있어요. X하고 Y가 있는데 자, 이 안에 들어있는 탄소의 질량과 수소의 질량 비가 얘는 85.7 대 14.3이래. 얘도 탄소와 수소의 질량 비가 어떻대? 같대. 그로부터 X와 Y는 탄소와 수소의 그 안에 들어있는 비율이 어떤 거야? 같은 거지? 따라서 첫 번째로 캐치해야 되는 건 뭘까? X, Y의 뭐는 같다? 실험식은 같다. 왜? 구성원소의 질량비가 같잖아.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무슨 비도 같을 거야? 몰수비도 같겠지? 따라서 X, Y의 뭐는 같은 거야? 실험식은 같은 거야. 그럼 두세 개의 실험식을 굳이 따르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한 놈만 구하면 되는 거야. 어차피 실험식은 뭐 하니까? 같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실험식은요, 쌤! 이렇게 구한다며. 뭐분의 뭐? 원자량비 분의 질량비. 원자량비 분의 질량비. 그럼 탄화 수소라고 했으니까 아, 얘는 CH 화합물이군요. 이거군요. 라는 거고. 따라서 원자량의 비는 탄소와 수소니까 몇 대 몇? 12대 1. 원자량의 비는 몇 대 몇? 12대 1. 질량비는 탄소 질량이 얼마일 때? 85.7일 때 수소 질량은 얼마래? 14.3이래잖아. 따라서 이게 실험식이야. 12분의 85.7 대 1분의 14.3.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걸 또 구하라고 했더니 우리 디테일한 언니 오빠들 이렇게 계산을 하죠. 85.7, 12 곱하기 6은 이지랄하고 있어요. 하지마.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어차피 실험식은 무슨 비야? 정수비잖아. 그냥 쿨하게 가세요. 얘는 1분의 14.3이니까 14.3이겠지? 그럼 이 새끼만 구하면 되는데 얘 어차피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충 나눠. 4, 3, 12, 4, 2, 8, 4, 1은 4, 4, 4, 16. 그래도 되나요? 알게 뭐야. 자, 3, 1은 3, 3, 7은 21, 3, 1은 3. 대략 한 7.1 부근쯤 되겠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겠지, 그치? 대략 7점 얼마 될 거야. 그죠? 그럼 얘랑 비율이 몇 대 몇이야? 2대 3? 안 되지? 3대 4? 이런 것도 안 되겠지? 얘랑 비율은 무조건 몇 대 몇 밖에 안 돼? 1대 2밖에 안 되겠죠. 따라서 실험식이 뭐겠구나? CH2가 나오겠구나. 왜? 1대 2니까. 이해돼 무슨 말인지? 따라서 이 아이의 실험식은 CH2인 거야. 그러면요 실험식 양은요 12에 2니까 실험식 양이 14군요. 됐어? 근데 이 새끼 분자량이 얼마래? 28. 그러니까 실험식 양이 14니까 분자량이 28이니까 이거의 몇 배? 2배. 따라서 얘는 C2H4겠군요. 그럼 얘는 실험식 양이 14. 분자량이 얼마? 42. 몇 배? 3배. 따라서 C3H6가 되겠군요. 그러면 답은 되겠군요. 그럼 얘를 태우면 뭐가 나올까? 탄소가 있으면 이산화탄소가 나오고요. 태울 때. 수소가 있으면 태우면 뭐가 나올까? 물이 나와요. 탄소가 포함된 애를 태우면 누가 나와?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수소가 포함된 애를 태우면 뭐가 나오는 거야? 물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맞는 말이겠지. 됐어요?
그 다음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문제 자체는 되게 짧은데 빠르게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 잠깐 드릴게요. 시작! 가자. 잠깐 시간을 주는 이유는 고민해보라고. 문제를 딱 보자마자 뭐가 보여? 질량이 같대. 뭐가 같대? 질량이 같대. 근데 여기 나온 애가 누구야? 헬륨하고 메테인이 있는데 질량비가 뭐래? 1대1이래. WNM. 뭐가 같답니까? 질량이 같대. 그럼 몰수와 분자량. 그리고 몰수랑 비례하는 애가 누가 있다고 그랬어? 분자수. 그 다음에 뭐? 부피. 이렇게는 가족이라고 그랬지. 아까 얘기했었지, 그치? 그러면 쌤 질량이 같으면 얘와 얘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 그럼 분자량의 비가 어떻게 되지? 헬륨의 분자량이 얼마야? 4. 그 다음에 메테인의 분자량이 얼마야? 16. 분자량의 비가 1대4. 그럼 분자수의 비는 몇 대 몇? 분자수의 비는 몇 대 몇? 4대1. 그럼 이게 4개 있을 때 이게 하나 있다는 얘기네. 근데 문제는 분자수가 아니라 뭐를 물어봤어? 원자수를 물어봤잖아. 그러면 헬륨 4개, 메테인 1개 있어. 그럼 여기 원자 몇 개? 4개. 여기 원자 몇 개? 5개. 따라서 원자수의 비는 몇 대 몇? 4대5. 됐어? 괜찮지? 원자수의 비는 그래서 4대5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이 문제 되게 쉬운 문제인데 봐봐. 지금 나 오타 쳤네. 이거 내가 친 거라 그래. 한 갱의 질량. 이게 한 갱의 질량. 한 개의 질량. 한 개의 질량이 이거래. 근데 연필 원자량은 한 타스의 질량이잖아. 그럼 원자의 원자량은 몇 개의 질량이야? 6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질량인 거야. 왜? 아보가드로 수를 얼마로 하지? 6 곱하기 10의 23승으로 하재잖아.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뭐가 될까? 원자량이 되는 거야. 근데 23에 마이너스 23은 다 지워지지? 맞아? 그러니까 그냥 얼마만 곱하면 원자량이 될까? 6을 곱하면 싹 다 원자량인 거야. 너 1. 넌 얼마야? 야, 6, 2, 12. 대단히 어려운 게 나왔네. 그 다음에 이런 거 니네 할 줄 알아? 3분의 7에다 6 곱하는 거? 그만할게. 자, 3분의 8에다 6 곱하면 얼마야? 됐지? 그럼 원자량 다 구했으니까 분자량 나오니 안 나오니? 나와야 되겠지. 안 나오면 안 되지.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번 문제 볼게요. 자, 시간 잠깐 드릴게요. 시작. 자, 보자. 이게 뭐니. 와, 밀도를 알려준 다음에 분자식을 구하래. 야, 그러면 이 공식을 한번 떠올려 볼까? 우리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은 22.4분의 뭐라고 그랬어? 분자량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22.4는 언제 쓸 수 있다고 그랬어? 0도씨 일기압에서 쓸 수 있는데 이 새끼 0도씨 일기압이 아니네? 얼마를 써야 돼? 여기다가 25를 써야 되겠네. 그래서 얘만 딱 지우면 끝이야. 그럼 뭐 구할 수 있어? 이제 바로 분자량 구할 수 있어. 그럼 분자량이 얼마야? 25D. 근데 밀도가 얼마래? 1.84래잖아? 그러니까 21.84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돼? 25를 곱해주면 뭐가 나오는 거야? 밀도가 나오는 거야. 밀도랜다. 분자량이 나오는 거야. 이해돼? 근데 그냥 잠깐 여기 봐봐. 이건 팁이야. 25라든가 125라든가 이런 애들이 나오잖아? 그럼 이게 더 편해. 뭐냐면 그냥 단계별로 해볼게. 자, 얘를 184로 만들어. 그럼 얘는 0.25가 되겠지. 그럼 얘는 얼마가 되니? 4분의 1이 되는 거야. 따라서 184를 4로 나누는 게 더 빨라. 이해돼? 따라서 4, 6, 24, 4, 4, 16, 4, 6, 24. 분자량이 얼마인 놈을 찾으라는 소리야? 46인 놈을 찾으라는 얘기지. 이거 곱하려면 시간 꽤 걸리잖아. 그죠? 따라서 분자량 얼마? 46. 그럼 이 중에서 분자량 46인 애를 찾는 것쯤은 할 수 있겠지? 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 좀 넘어가서 뒤에 있는 문제 좀 연습을 해보자. 잠깐만. 자, 5번 문제. 뭐 이건 뭐 딴 거 없지. 화학식량이 28이고 화학식량이 44고 얘는 이거래요. 아, 그럼 보자마자 얘는 CO2겠구나. 얘는 CO겠구나. 얘는 Na2CO3겠구나가 안 보이잖아, 니네는. 그러니까 풀어야지. 뭐 어쩌겠어. 내가 아까 44짜리 여러 개 써줬었잖아, 그치? 몇 가지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애들이 있거든. 그건 지금은 못 버리려고 하지 마. 그냥 하면 돼. x 더하기 y는 28이고 x 더하기 2y는 얼마야? 44죠. 따라서 얘랑 얘의 차이는 누구 값이 되는 거야? y의 값이 되는 거지. 따라서 y 값이 얼마가 나와? 16이 나오죠. 그럼 x 값은 자연스럽게 얼마가 나오니? 12가 나오겠지. 그럼 얘가 106이라는 걸로부터 2z 더하기 x 얼마야? 12 더하기 y3니까 얼마? 48이 얼마라는 거야? 106이라는 거야. 따라서 z는 얼마가 나올까? 23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답이 쭉 나오는데 이건 뭔가요? 1g 속에 들어있는 분자수는 하고 나와 있어요. 뭐가 같아? 질량이 같아. 몇 그램? 1g. 그러면 WNM 질량이 같을 때 분자수와 분자량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따라서 분자량이 작은 놈이 분자수도 많겠지.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쌤이 요즘 너무 힘들어가지고 장사나 해볼까 하고 1톤 트럭을 샀어. 1톤 트럭. 그래서 심심해서 그 트럭에다가 사람을 태워보는데 한 번은 내가 타봤어. 그랬더니 대가리수가 많이 실리는 거야. 두 번째는 체육만을 실어봤어. 그랬더니 대가리가 많이 실리니 조금 실리겠니? 몇 개 못 실으면 1톤 트럭 그냥 꺼져버리겠지. 가벼운 새끼가 질량당 대가리수가 많은 거야. 무거운 새끼는 같은 질량을 만들기 위해서 대가리를 몇 개 못 실어. 체육만이 트럭에 탄다고 생각을 해봐. 한 3-4명 타면 트럭이 확 가라앉을 거 아니야. 근데 나처럼 날씬한 애들이 타면 내가 언젠간 체육만한테 고소 당할 것 같아. 이거 계속 올리고 있거든, 내가 인강에다가. 누군가 신고하면 언젠간 체육만한테 멱살 잡힐 날이 올 것 같아. 참고적으로 체육만은 나보다 어려요. 네, 허락을 공식적으로 받아야 되겠어. 연락을 해서. 무서워, 근데 체육만. 때릴까 봐. 자, 그 다음에 우리 몇 번이냐면 내가 몇 번 하라고 그랬지? 18번. 7번도 있었어? 그러네. 7번도 있었네. 자, 7번 보자. 마우스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자, 7번은 이거네. 근데 이거 풀어줘야 되니? 이미 나왔지, 그치? 실험식 구하는 거야. 뭐비? 원자량 비분의 질량비. 원자량의 비는 몇 대 몇? 12대 1. 질량비는 몇 대 몇? 4대 1. 따라서 1대 3. 실험식이 뭐야? CH3. 됐어? 여기 80, 20 안 써도 돼. 비율을 구할 때는 B분의 B를 해도 된다고. 원자량 B는 몇 대 몇? 12대 1. 질량 B는 몇 대 몇? 4대 1. 됐어? 간단해.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몇 번 문제를 풀어보라고 그랬냐면 정신이 없어. 나 알려주면 안 돼? 18번. 18번 가자. 18번 나와라, 오바. 개발이 18번. 자, 문제 보니까 어떤 부피? 이게 보여야지. 같은 부피. 보이니? 대박. 부피가 같대요. 그러면 질량과 분자량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 부피가 같을 때 질량과 분자량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 근데 분자량 없는데 질량과 밀도는 무슨 관계? 비례관계. 이해되니? 따라서 이거 WNM 해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분자수, 여기다가 부피, 여기다 밀도. 기억나잖아, 그지? 그 다음에 뭐가 같대? 이번엔 부피가 같대니까 위아래니까 질량과 이들은 무슨 관계에 속한다? 비례관계에 속한다. 따라서 밀도비가 1대2니까 질량비도 몇 대 몇? 1대2. 분자량의 비도 몇 대 몇? 1대2. 자, 그러면 첫 번째.
첫 번째, 원자량은 X가 5의 2배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들의 분자량의 비는 몇 대 몇? 1대 2잖아. 그러니까 O2하고 XO2가 있는데 분자량의 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2야. 근데 이 새끼 분자량 알잖아. 얼마야? 32. 그럼 이 새끼 분자량은 당연히 얼마라는 얘기가 돼? 64라는 얘기가 되고 X의 원자량은 얼마가 나오니? 32가 나오죠. 따라서 산소의 원자량은 16이고요. X의 원자량은 얼마야? 32가 되니까 끝났죠. 됐어? 자, 그래서 이것도 구했고 그 다음에 이것도 구했어. 언제요? 쌍! 같은 부피. 부피랑 뭐랑 비례한다고 그랬지? 몰수랑 비례한다고 그랬지? 분자수와 비례한다고 그랬지. 따라서 부피가 같으면 분자수도 어떤 거야? 같은 거야. 됐어? 마지막 원자수의 비를 물어봤어. 뭐의 수비? 원자수의 비는 2대 3이래. 야, 분자수의 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1이야. 분자수의 비가 몇 대 몇? 1대 1. 그럼 여기 원자 몇 개? 2개. 여기 원자 몇 개? 3원자 분자니까 3개. 따라서 원자수의 비는 몇 대 몇? 2대 3. 보이기에는 있어 보여. 하지만 실제로 이 문제 있어 보이는 내용 자체가 하나도 없어. 그냥 아까 정리했던 비례 반비례 그 내용만으로 이 문제는 그냥 답이 주르륵 나오게 돼 있어. 생각할 값어치도 없이. 다음 몇 번 문제냐면 19번 문제. 자, 이 문제가 그나마 오늘 풀어보라고 한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야. 저 빵빵거리는 것들 녹화 중이니 말을 아낄게. 자, 내가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른 적이 있어요. 야! 하고 그랬더니 1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보는 거야. 학원 막 이렇게 위로 올려다보는 거 있죠. 어떤 새끼인가 하고. 내 목소리가 좀 작은 편이잖아. 그래서 못 들을 줄 알았거든. 근데 다 듣더라고, 저기 있는 애들이. 깜짝 놀랐지. 난 내 목소리가 그렇게 작은 줄 몰랐어요. 자, 그래서 문제를 보는데 화원의 기본 베이스는 뭐가 같을 때야? 온도 압력이 같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요. 근데 여기 봐봐. 여긴 A 2g이 20cm 안에 들어있고 여긴 2g이 10cm 안에 들어있어. 조금 더 압축이 됐다는 얘기지, 이쪽이. 그러니까 압력이 이쪽하고 이쪽하고 같을 리가 있어, 없어? 없어요. 따라서 이 실험 가와 나를 아예 분리해 놓고 보세요. 그냥 얘만 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피스톤이라는 새끼가 딱 등장을 하는데 피스톤이 뭘까부터 생각하는 거야. 피스톤이란 움직이는 거야. 언제까지?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얘랑 나랑 이렇게 가운데다 벽을 한 다음에 미는 거야. 하고 미는 거야. 어디까지 밀리는 거야? 힘의 평형이 될 때까지 밀리는 거야. 얘도 등 뒤에 스프링이 달려있어. 나도 등 뒤에 스프링이 달려있어. 그리고 서로 손뼉을 마주대고 미는 거야. 그럼 내가 영원히 밀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스프링이 뒤에 달려있으니까. 상상이 되니? 씨발. 자, 스프링이 달려있는 거야. 그래, 미는 거야, 서로. 그러니까 지금 얘가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 여기하고 여기의 압력이 어떻다는 소리야? 같다는 거야. 같은 공간이니까 온도도 같은 거야. 따라서 가만 놓고 보면 좌우 압력 같고 좌우 온도 같아. 그리고 나만 놓고 보면 마찬가지로 좌우 압력도 같고 좌우 뭐도 같은 거야? 온도도 같은 거야. 따라서 얘랑 얘를 따로 봐야 돼. 여기랑 여기는 압력이 달라서 연결시키면 안 돼. 그러면 얘부터 보자. 얘는 안 보여. 가릴게. 자, 안 보이지? 얘만 봐. 오케이? 자, 그러면 좌우 뭐가 같아? 뭐가 같아? 부피가 같아. 부피가 같으면 분자량과 질량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 부피가 같으면 분자량과 질량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 그러면 부피가 같으니까 분자량의 비는 몇 대 몇이야? 2대 1이야. 됐어? 분자량의 비는 몇 대 몇이야? 2대 1이야. 그럼 적어도 찍을 때 A하고 B는 2대 1인 새끼를 찍어야 되겠지? 확률이 확 줄어. C 안 구해도 답이 거진 나온다니까? 봐봐요. 객관식이잖아. 그죠? A하고 B가 2대 1이요. 그럼 C는 안 구해도 답이 대충 나와요. 이러고도 틀린다, 이 새끼들. 자, 어쨌든 여기까지 구했슈? 그러면 야, 분자량이 2인데 2g이래. 그럼 몇 몰이라고 친 거니 내가?
얘 1몰이라고 친 거지? 그럼 얘도 몇 몰이라고 친겨? 얘도 1몰이라고 친겨. 몰수가 같으니까 부피가 같은겨. 됐죠? 그러면 참고로요, 백종원이랑 나랑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따라하는 거 아니야, 사투리를. 어쨌든 한 동네 사람이야, 나랑. 그분이 나를 모르시겠지만 나는 그분을 알지, 우리 동네에서. 어우, 되게 유명하니까.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어쨌든 A가 2g에 몇 몰이래? 1몰이래. 어? A가 2g 몇 몰이래? 1몰이래. 그럼 이것도 몇 몰이야? 1몰이겠지. 근데 부피비가 몇 대 몇? 1대 3. 부피비랑 무슨 비랑 같다고? 몰비랑 같다고. 부피랑 몰수는 무조건 뭐 한다고 그랬어? 그래, 아직 못 외웠으니까 보면서 가. 부피와 몰수는 뭐해? 비례해. 그러니까 여기가 1몰이야. 근데 이만큼이래. 그럼 여기는 몇 몰이야? 합쳐서 3몰이겠지. 여기 몇 몰이 있어야 돼? 3몰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1몰이면 이건 몇 몰이야? 3몰이야. 여기까지는 이해돼? 근데 B 1g은 몇 몰이랬어? 1몰이라고 그랬잖아. B 1g은 몇 몰이야? 1몰이야. 근데 합쳐서 몇 몰이 돼야 돼? 3몰이 돼야 되니까 이 새끼 몇 몰이 될 수밖에 없어? 2몰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A의 분자량은 2, B의 분자량은 1. 그러면 C의 분자량만 구하면 되는데 질량 몰수 나왔어. 그래도 모르겠어요. 죽자. 분자량은 몰수분의 질량. 분자량 뭐분의 뭐? 몰수분의 질량. 몰수분의 질량. 그럼 C의 분자량은 얼마야? 2분의 1이야. 그러면 A의 분자량은 2, B의 분자량은 1, C의 분자량은 2분의 1. 따라서 비율 구하라고 했으니까 2대 1대 2분의 1, 4대 2대 1. 이 답이 되겠습니다. 됐어?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아직은 너희들의 시야가 문제를 읽는 법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중에서 뭘 가지고 너희들이 문제를 풀어야 할지,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한 거야. 지금 너무 그러지 마. 괜찮아. 자, 그리고 나서 내가 몇 번 풀으라고 그랬냐면 27번 풀으라고 했던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집에 보내줄게. 숙제는 말하지 않아도 몇 페이지? 여기 몇 페이지야? 40페이지까지 체크 문제, 노가다 문제까지 다 풀어옵니다. 알았죠? 다음 주에 칼바람 한번 불어봅시다. 내가 칼춤 한번 쳐줄게, 다음 주에. 이 문제 보자. 문제를 읽어봐. 와! 하고 나와 있는데 고정된 피스톤이야. 그럼 지금은 얘가 고정돼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고 묶여 있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아직은 이게 부피가 같은 건지는 몰라. 근데 문제에 있다 보니 어떻게? 포함된 수소 원자의 수는 모두 같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 누구의 숫자가 같대? 여기 있는 수소, 여기 있는 수소, 여기 있는 수소의 수가 같대지? 그러면 뭐 하면 돼? 같게 해주면 돼. 자, 봐봐. NH3, C2H4, C3H6. 그럼 수소를 같게 만들어주고 싶어. 얼마로 같게 해줄까, 우리? 12. 수소를 몇 개로 맞춰줄까? 12개로 맞춰주자. 그럼 NH3니까 얘가 몇 개 있으면 돼? 4개 있으면 수소 12개 되지? 그럼 얘도 수소 12개 만들려면 얘가 몇 개 있어야 돼? 3개 있으면 12개 되겠지? 그러면 얘는 C3H6니까 얘가 몇 개 있으면 수소가 12개가 될까? 2개 있으면 수소가 12개가 되겠지? 이제 고정장치를 풀어버릴 거야. 여기다가 망치로 한 대씩 때려. 그러면 퉁퉁 풀릴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이 쫙 움직이겠지? 뭐가 같아질 때까지?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움직일 거야. 그러면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부피의 비율은 뭐의 비랑 같아? 분자수의 비랑 같아. 따라서 부피비는 4대 3대 2야. 답이야. 됐어? 그래서 부피비는 몇 대 몇 대 몇이다? 4대 3대 2가 된다. 이런 문제는 팔짱 끼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4대 3대 2 하고 풀어야 되는 거야. 야, 겉보기 등급에서 조금 어려워 보이거나 할 수는 있지만 풀다가 요령이 조금씩만 익숙해지고 나면 할 만한 동네니까 다음 주에 여기까지 숙제를 해오는데 분명히 막힐 거야. 그래도 풀어봐. 알았죠? 풀다 막히면 문제마다 뭐가 박혀있지? QR코드가 박혀있지? 찍어봐. 그러면 내가 이러고 안 나와. 차나쌤이 이러고 나올 거야. 자, 어쨌든 찍어봐. 그러면
해설 들어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